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함께 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가보훈부 대구지방보훈청장입니다. 예,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대구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을 초청한 행사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지난주에 6.25 참전하셨다가 네. 부상을 입고 이제 명예재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배우자를 초청해서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예. 국가유공자로서 이제 있는데 발굴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직접 발굴을 해서 드린 케이스인데요. 지금도 발굴을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미등록 국가유공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있는데 그동안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죠. 예. 유공자가 안 되신 분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등록 국가유공자는 어떤 방법으로 발굴할 수 있나요? 이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죠. 돌아가신 예.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갖고 있는 국방부하고 병무청의 관련 기록을 교차로 저희들이 검증을 한 다음에 6.25 전쟁에 참전했거나 또 무공훈장자로 분류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그분들에 대해 등록 안 된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을 이제 2014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교차 자료 확인 방법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고요. 네. 최근 2년 동안 대구지방보훈청에서 한 105명 정도 발굴을 해서 등록한 바 있고 그분들의 반응이 사실은 본인들이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찾아줘서 우리 명예를 예우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신청을 좀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이제 예. 원래는 이제 이 신청주의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예. 국가가 나서서 많이 발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방부와 병무청 관련 기록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누락된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국가유공자를 찾는 사업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국가유공자가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대구지방보훈청이 대구하고 경북을 관할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경기도의 한 13배 정도 면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참 많은데 네. 국가유공자 플러스 그분들의 유족을 합쳐서 이제 보훈가족이라고 합니다. 보훈가족. 네. 그런 분들이 93,500여 분이 지금 현재 이쪽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십니다. 네. 면적이 넓으니까 그만큼 또 근데 면적에 비해서는 네. 사실 인구가 많을 적다 수- 보니까 네네.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보훈청에서 그럼 이런 보훈 대상자, 보훈 가족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보훈 대상자에게 펼치는 뭐 지원 사업이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특히 저희 지역에 이제 93,000여 분 중에 예. 평균 연령이 한 70세가 넘고요. 특히 6.25 참전하신 6.25 참전 국가유공자는 93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래서 2007년도부터 네. 이제 가족이 없어서 돌봄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혼자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훈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오늘 현재 한 524분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대구 한국부동산원이 이쪽으로 이전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라든가 하나시스템 이런 지역에서 사회공헌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기관들이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집에 있는 노후된 시설 뭐 전기를 교체해 준다든가 전등을 교체해 준다든가 집을 수리해 준다거나 화장실을 뭐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어떤 치매 예방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정서적 안정도 필요하고 그럼요. 그래서 뭐 허브 정원 가꾸기 직접 화분에다가 허브 식물을 심어보는 그런 사업 이런 맞춤형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네.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도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을 사업을 펼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원금은 어차피
그 본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니까. 예. 지역에서 보훈청에서 하는 일들은 네. 이렇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유익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보훈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또 일상에서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지방청에서 매달 현충시설이나 인물을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달 9월의 인물은 어느 분이십니까? 네, 현충시설하면 용어가 좀 낯설을 것 같은데요. 네. 현충시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그 공헌과 희생 정신을 좀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 탑이라든가 공원 뭐 이렇게 비라든가 이런 사적지를 말하는데요. 네. 저희가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매월 이제 이달의 현충시설을 선정하고 있는데 9월은 대구 서리 상리공원에 네. 초대 54단장을 했던 백인 권준 장관 흉상이 있습니다. 이 흉상을 9월에 현충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예. 백인 권준 장관, 네. 장군 네. 어떤 인물이십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먼저 표현하면 독립운동과 우리 국가수호의 일생을 바친 분이다. 그래서 경주 상주 출신인데요. 네. 1910년대에 대구에서 광복회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에 참여를 하다 해서 항일 투쟁에 직접 전개를 하시다가 만주로 망명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의열단에 가입을 해서 군자금 조달이나 뭐 폭탄 제조 등 임무를 맡아서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사업에 적극 지원을 한 바도 있고 예. 광복 이후에는 초대 수도경비사령관 또 초대 54단장 등을 거치면서 국군 창설에도 초석적인 일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매달 그런 인물을 지정을 하면 우리 지역에 또 현충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기억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매년 10월 둘째 주가 제대군인 주간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런 주간을 운영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진짜 제대군인 하면 용어는 많이 아실 텐데 예. 제대군인. 근데 이분들 상황이 일반 사이의 직업군과 다르게 특수한 여건에서 뭐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군 경력이 사이와 연계되지 못해서 사실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군요. 재취업과 창업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년 미만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연금 받는 시점에 자녀들이 한참 학교 다닐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군인 주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간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특히 저희들은 이제 취업에 중점을 맞추고 있어가지고 취업 관련 뭐 일자리 발굴하고 위탁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네. 플러스해서 이분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 워크숍도 좀 추진하고 제대군인 취업 응원 페스타에서 뭐 취업 상담이라든가 AI를 통해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네. 이런 기술을 좀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순회 교육이나 멘토 초청 간담회 이런 사업을 요 기간에 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역 사회와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훈 사업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이 아니라요. 네. 예,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이 대구와 관련된 게 대구은행이 IM뱅크 전국은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전국 어린이 미술 공모전을 해왔는데 금년이 21번째입니다. 그래서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그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한 3천여 명의 응모자가 있었고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의 뭐 LG이노텍이나 한국전력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복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지난 7월에는 이 아진산업이 있습니다. 아진산업하고 경일대와 저희 국가보훈부 대구지방청하고 3자 MOU를 체결해서 유엔 참전용사 후순 돕기 사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 보훈이 순국 선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면 좀 일상에서 또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보훈은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보훈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께서 대구 경북 애청자분께서 이 보훈문화 확산에 자기가 적극 나서줬으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쉬운 방법이라도 좀 권해주시죠. 지금 국가용자 집에 국가용자 명패가 돼 있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그분을 보시면 예. 감사합니다. 뭐 이 한마디 해주면 아마 확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 감사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도록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